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여기 36 젊은 나이에 폐암에 걸려 어린 딸과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난 신경외과 의사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이후에 쓴 그림으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평소 그가 느끼던 인생과 죽음과 도덕의 문제를 의학적인 측면에서 기술한 책입니다. 저자 폴 칼라니트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인생의 의미와 죽음의 현상에 깊은 관심을 느끼고 공부합니다. 뇌와 의식, 삶과 죽음 사이의 공간에서 살게 되면 공감 넘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스스로의 자아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죠. 하지만 칼라니트는 도덕적 명상은 도덕적 행동만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문학을 통한 간접적 죽음의 체험으로는 죽음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예일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의과대학원 4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죠. 이후 인간의 뇌를 주로 다루는 분야인 신경외과를 선택하여 스탠퍼드 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하던 도중 6년 차이던 2013년 5월에 폐암이 발병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아가면서 마지막 7년차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던 중 암이 재발하여 2015년 봄 짧은 생애를 마감합니다. 칼라니트의 죽음이 너무나도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가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막상 그 땅에는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사로 손꼽히며 여러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는 등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무렵 그에게 암이 찾아온 거죠. 환자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오던 36살의 젊은 의사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죽음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칼라니트의 태도는 읽는 내내 저를 수경케 합니다. 그가 자발적인 죽음을 선택할 때 평소 죽음이 무엇인지 깊이 명상하여 그 죽음을 삶의 동반자로 여기는 사람다운 선택을 했구나. 끄덕이죠. 책을 읽다 보면 그의 수려한 문장에 놀라기도 하고요. 얼핏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와 환자들 간의 인간적인 모습에선 얼마 전 종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사실 죽음을 다룬 책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러나 환자들을 위해 죽음을 맞서 싸우던 의사가 정작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아주 모순적 상황, 나아가 죽음 없이는 삶도 없다는 인간의 이율배반적 상황을 이처럼 생생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보여준 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 책은 미국에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한참을 웃고 한참을 끄덕이며 한참을 아쉬워하다 보면 폴 칼라니트의 아내 루시가 쓴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또 한참을 울게 되죠. 사실 이 책을 읽은 지가 꽤 지났습니다. 원고를 써놓은 지도 오래됐고요. 영상을 만들려고 녹음을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를 않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코 푸느라고 녹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묵혀두었던 원고인데 그냥 넘기기엔 너무 좋은 책이라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혹시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읽었던 넌픽션 책 중 최고였지 싶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칼라니트 부부가 어린 딸 케이드를 안고 환히 웃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 사진을 들여다보면 웃고 있는 부부와는 다르게 우리는 샘솟는 눈물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부부가 왜 웃고 있을까요?
웃지 않으면 그들이 먼저 울어버릴 것 같기 때문 아닐까요? 문학도에서 의학도로, 의사에서 환자로, 삶과 죽음, 의미에 대한 뜨거운 생의 기록, 숨결이 바람될 때입니다. 결국 이 시기에 내게 활기를 되찾아 준 건 문학이었다.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가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돌아보는 곳마다 죽음의 그늘이 너무 짙어서 모든 행동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를 짓누르던 근심이 사라지고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것 같던 불안감의 바다가 갈라지던 순간을 기억한다. 여느 때처럼 나는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고 아침을 먹은 다음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에 대한 응답이 떠올랐다. 그건 내가 오래전 학부 시절 배웠던 사뮤엘 베케트의 구절이기도 했다. 그래도 계속 나아갈 거야. 나는 침대에서 나와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 그래도 계속 나아갈 거야.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수술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왜냐고? 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나니까.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회 방문객과도 같지만 설사 내가 죽어가고 있더라도 실제로 죽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네, 칼라니티가 비록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평소 하던 수련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를 치료한 의사 에마 헤이워드는 암에 걸린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네요. 하나는 평소에 하던 일을 집어치우고 병을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절망적인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그 병 때문에 더욱 평소 하는 일에 몰두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그것인데요. 칼라니트는 후자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죠. 그러다가 나는 계속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하며 신경외과 수술실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사뮤엘 베케트의 장편 소설 이름 붙일 수 없는 자의 끝부분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요. 도덕적 명상을 도덕적 실천으로 보여준 그의 의연한 태도는 읽는 내내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고통과 시련을 겪든 간에 우리는 의연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과 대등하게 맞서야 하죠. 숱한 시련을 겪으며 운명과 피를 섞은 우리네 어머니들이 운명의 장난과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 자매의 장난인 양 너그러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저희는 보아왔죠. 체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고개 숙이거나 타락에 몸을 굽힌 사람들을 보면 고개를 들어 앞을 똑바로 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라고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고요. 이제 폴의 아내 루시가 쓴 에필로그 일부 들어보실게요. 비록 지난 몇 년은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이 힘들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시기이기도 했다. 매일 삶과 죽음, 즐거움과 고통의 균형을 힘겹게 맞추며 감사와 사랑의 새로운 깊이를 탐구한 시기였다. 폴은 자신의 강인함과 가족 및 공동체의 응원에 힘입어 암의 여러 단계의 우아한 자세로 맞섰다. 그는 암을 극복하거나 물리치겠다고 허세를 부리거나 허황된 믿음에 휘둘리지 않고 성실하게 대처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해둔 미래를 잃고 슬픈 와중에도
새로운 미래를 구축할 수 있었다. 폴은 암 진단을 받은 날 소리내어 울었다. 그는 우리가 욕실 거울에 걸어둔 그림을 보면서 울었다. 그 그림에는 내게 남은 모든 날을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수술실에서 보낸 마지막 날에도 울었다. 폴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줬고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불치병에 걸렸어도 폴은 온전히 살아있었다.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음에도 활기차고 솔직하고 희망에 차 있었다. 그가 희망한 것은 가능성 없는 완치가 아니라 목적과 의미가 가득한 날들이었다. 내게 가장 그리운 폴은 연애하기 시작했을 때의 팔팔하고 눈부셨던 그 남자가 아니다. 뭔가에 집중하던 아름다운 남자였던 투병 말기의 폴. 이 책을 쓴 폴. 병약하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았던 그 남자가 그립다. 생과 사는 떼어놓으려고 해도 뗄 수 없으며 그럼에도 혹은 그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폴에게 벌어진 일은 비극적이었지만 폴은 비극이 아니었다. 네, 지금도 글을 읽다 보면 눈물이 차오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삶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최종적인 결말은 죽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이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항상 새로운 삶과 마주치고 우리의 경로는 예상치 못한 일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우발성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낯선 사건과 마주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자신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행한 일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폴과 루시처럼 말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건이 우리의 삶을 다채롭고 특이하게 물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삶은 왜 존재합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톨스토이의 말이 생각나네요. 삶이 존재하기에 악도 존재합니다. 병, 가난, 수치 등 온갖 고난은 선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토대가 영혼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약할 때 어쩌면 영혼은 가장 강할지도 모르죠. 오늘 산책의 마지막을 이 책의 첫 장에 실린 브룩풀크 그레필 남작의 카메리카 소네트 83번으로 마칠까 합니다. 폴이 이 책의 제목을 왜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지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죽음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자는 그것이 한때 숨결이었던 바람이란 걸 알게 된다. 새로운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오래된 이름은 이미 사라졌다. 세월은 육신을 쓰러뜨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독자여, 생전에 서둘러 영원으로 발길을 들여놓으라.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